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차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시트는 일렉션 컴포트 시트라고 해서 이 팰리세이드에 처음 적용이 된 품목인데요. 이 밖에 어떤 품목들이 더 추가가 됐는지 3년 반 만에 달라진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를 타보면서 직접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팰리세이드 다른 차에 비해서 이 부분 변경 주기가 좀 길었습니다. 요즘 또 반도체 부족 이슈도 있었고, 또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차가 상당히 잘 팔렸던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오랜 시간이 걸렸던 만큼 확실히 더 좋아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페이스리프트의 상징인 이 외관 디자인의 변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안 들였어요. 일단 금형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프론트 뷰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팰리세이드를 선보이기 전에 공개를 했던 이 그랜드마스터라는 컨셉트카가 있었죠. 이 차와 좀 더 가까워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 뭐랄까요, 좀 덩치가 큰 멧돼지 같은 그런 인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 차도 멧돼지와 닮긴 닮았는데 뭐랄까요, 좀 더 세련된 듯한 세련된 멧돼지,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간주행 등이 이 차체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뭔가 샤프한 이미지, 그리고 이 차폭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그릴과 헤드램프가 합쳐지면서 이 외관 전면부의 어떤 웅장한 느낌을 더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현대차의 특기죠. 이 그릴과 헤드램프가 경계가 없는, 오히려 이 그릴이 헤드램프가 되고 헤드램프가 그릴이 되는 이런 디자인을 또 적용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미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 트림이어서 외관을 좀 차별화를 했어요. 먼저 이 일반적인 크롬이 아니라 세팅 크롬 같은 그런 재질로 마감을 해서 분위기가 일반 팰리세이드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또 연출을 했습니다. 사이드 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역시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유지를 하게 되는데, 좀 바뀐 부분을 보자면 알로이 휠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또 막 화려한 디자인은 아니어서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는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질 법도 했는데 거의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리어 램프 구성을 살짝 바꿔서 LED를 조금 추가한 정도가 이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범퍼 아래쪽에 이제 길게 이제 수평형으로 반사판을 좌우로 이 시선을 분산을 해서 차폭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의 이 핵심은 이 실내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땐 대형 디스플레이가 또 적용이 됐고, 또 이 센터 패시아 전반적으로 이제 구성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특히 이 주행 모드 다이얼이 이 기어 레버 우측으로 이동을 하고, 또 전반적인 버튼 구성이 직관적으로 바뀌면서 사용하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특히 이 대형 모니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게 배치가 돼서 보기에도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컵홀더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넓게 쓸 수 있으면서도 뭔가 이 컵홀더를 사용할 때는 가변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거든요. 또 에어벤트가 이제 센터 패시아에서 우측 대시보드로 길게 이어진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천장과 이 기둥 부분이 스웨이드로 처리가 돼서 꽤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으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펼쳐지고 있는데 다양한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이 완성차 전체로 봤을 때 거의 탑 5 안에는 들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픽이 보여주는 정보들이 가장 많은 그런 순위에서. 또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구현이 돼서 이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를 달리기 상당히 편리합니다. 물론 이 팰리세이드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차는 아니에요. 대형차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라던가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뭔가 내용을 알차게 꾸며주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 차도 물론 고급 트림을 적용하긴 했지만 그렇게 막 럭셔리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대중적인 이 성격을 봤을 적에는 상당히 상품성이 뛰어난 그런 마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릴렉션 컴포트 시트, 물론 이 주행 중에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주행 중에는 장거리를 달릴 때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차를 세워놓고 휴식을 취할 때는 최근에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도 유행이 됐던 저중력 시트처럼 이 온몸의 무게를 분산시켜서 상당히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릴렉션 컴포트 시트의 뭐랄까요,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 완전히 평면으로 눕혀지는 시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치과를 가면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의자에 눕게 되잖아요. 거의 비슷한 그런 자세가 취해지면서 긴장 아닌 긴장이 또 되게 하네요. 그리고 지금 룸미러를 보면 제가 일반 룸미러 모드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번에 처음 이제 디지털 룸미러로 이렇게 변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보이는데 햇빛이 엄청 쨍할 때 난반사가 있어가지고 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체감이 덜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룸미러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일반 룸미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이 다른 브랜드에서 하니까 차값을 올리려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실내에서 아쉬운 부분은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을 아우르는 이 검정색 패널이 있어요. 이 고광택 패널이 있는데 이제 가로로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수평으로 쫙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좌우로 갈수록 처지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이 패턴의 각도를 조율을 해서 완전한 수평형으로 채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차체가 크다 보니까 선루프를 앞뒤로 2개를 장착을 해서 이 뒷좌석에서도 이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SUV답게 이 뒷좌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열 공간은 이 대형 SUV답게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머리 공간도 그렇고요, 다리 공간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컨 송풍구라던가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기능을 이제 마련을 해서 2열 좌석에 앉아서도 충분히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연출이 됐습니다. 3열 공간 같은 경우는 성인이 앉기 살짝 빠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2열 좌석이 슬라이딩 기능을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최대한 앞으로 밀면 또 2열 좌석에 앉은 사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공간으로 이제 슬라이딩을 하고 3열에 앉았을 적에는 청소년까지는 그래도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선 시트라던가 USB 포트 같은 걸 또 설치를 해서 뭐 그렇게 불편하게 다닐 정도는 아니고요. 또 타고 내리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냥 구색만 갖춘 형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효용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는 이 파워트레인이 예전과 동일합니다. 이 차는 가솔린이기 때문에 이제 최고 출력 295마력, 최대 토크 36.2kgm를 발휘하는 3.8 제너기 엔진을 탑재를 했고요. 그만큼 이제 정속성은 디젤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름을 먹는 속도가 만만치가 않네요. 일단 복합 연비가 9.0kg/L예요. 이 차가 이제 20인치 알로이 휠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18인치 휠보다는 0.3kg/L가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전륜 구동을 채택을 했는데도
이 정도의 효율이 나와요. 물론 고속도로를 가면 이제 10.7kg/L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앞바퀴 굴림이어서 사륜구동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뒷바퀴가 끌려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와이프를 잠깐 태웠을 적에 다른 대형 SUV에 비해서 좀 편하다고 이렇게 또 말을 하네요. 이제 주행보조 시스템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의 버튼 2개만 누르면 설정한 속도대로 달리게 되는데요. 이 스티어링 휠에 손을 뭐 한 몇 초 정도 떼도 잘 갑니다. 다른 차에 비해서 꽤 긴 편이에요. 이 텀이. 핸들을 잡으라고 한 메시지가 잘 뜨질 않아요. 지금 되게 이 커브 구간이 상당히 선회가 좀 타이트하게 도는 구간에서도 무리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편의 품목이 뭐 여느 현대차와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다양합니다. 현대 카페이도 들어가 있고요. 또 뭐 빌트인 캠이라던가 발렛 모드, 또 대형 SUV답게 후석 추진 모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런 연결성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이 필요한데 모르겠어요. 요즘 많은 차들이 무선 연결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또 적재 공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적재 공간은 예전 팰리세이드와 똑같습니다. 또 2열, 3열을 모두 접으면 이 차박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직접 누워 봤고요. 그 결과 한 신장이 2m 정도 되는 분들도 무리 없이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앉았을 때 이 천장이 거의 닿아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여기다 이제 매트를 깔면 더 타이트하겠죠. 그리고 2열 좌석이 캡틴 시트다 보니까 이 중간에 뜨는 공간이 또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평탄화가 쉽다 보니 매트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3열 좌석을 다 쓸 수 있고 또 차박이 가능한, 아주 무난하게 가능한 그런 차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부분 변경,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 곁에 3년 반 만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차가 가만히 놔둬도 많이 팔릴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될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완성도를 많이 끌어올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적에도 이 차는 더 많이 팔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또 많이 구입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였습니다.